안녕하세요. 다영국제결혼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시면 국제결혼을 한다고 광고하는 광고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절반 가격에 해드립니다, 다른 업체보다 훨씬 싸게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글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그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는 신랑님들의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단값에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당연히 싸게 하시면 신랑님들은 더 좋으시죠. 그리고 저도 가격을 싸게 해준다, 다만 정당한 절차와 결과를 갖고서 진행하시는 거면은 당연히 저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런 업체들을 보시면 합법적인 업체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결혼업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국제결혼 중개업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이든 시청이든 지자체마다 가셔서 허가를 받으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을 받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1억의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5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불법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록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고 피치 못하게 결혼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해당 업체에 손해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보험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안에서 충분히 본인의 계약금이나 본인이 여태까지 지불했던 비용들을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증금 1억 그리고 5천만 원의 보증보험을 할 수 없는 정말 영세적인 분들, 혹은 본인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자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싸게 해주시겠죠. 그렇지만 정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관할 지자체한테 검사도 받아요. 정기점검을 받아서 서류를 적법하게 다 진행을 했는지, 맞선 절차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비자 발급, 혼인신고도 다 하였는지 서류 점검을 다 받고요. 실제로 사무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해당 업체가 결혼을 몇 건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던가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같은 경우를 받아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업체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정식 업체,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등록 업체들의 이력이 나옵니다. 어떤 업체가 영업 정지를 맞았는지, 영업 취소를 받았는지, 혹은 상호명만 바꿔서 간판가리를 했는지도 확인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업체, 그리고 한 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한테 전화로 상담이 많이 오세요, 신랑님들이.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지인의 베트남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이 됐다. 근데 신부도 연락이 두절이 됐다. 근데 제가 이미 지불한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이런 경우는 그냥 돈만 손해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무등록 업체하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비자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 쪽에 연락이 두절이 됐다거나, 혹은 주선자가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결혼 진행이 안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신랑님은 정식 업체라면 업체를 찾아가시거나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는데, 무허가 무등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연락처를 차단하시거나 두절되면은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대부분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혼인신고까지 하세요. 이제 비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신부가 변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알고 보니 무허가 업체에서 돈을 주고 신부를 고용을 한 거죠. 이제 데이트 해줘라, 애인 대행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결혼은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죠. 괜히 신랑님 베트남에서 유부남만. 그렇죠. 한국에서도 유부남이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인무효 소송이라던가 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실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그 이혼 판결이 난 날짜 기준으로 5년 동안은 국제결혼을 진행을 못 하십니다. 비자가 발급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시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실제로 결혼도 못 했지만 법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서 변호사를 써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 판결 날짜가 2020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럼 제가 언제 다시 국제결혼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이혼 판결문 난 날짜를 보고 이 날짜 기준으로 5년 이후에는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적으면 뭐 500만 원, 많으면 뭐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생각하셔서 지인이나 아니면 무허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업체 비용이 뭐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뭐 지인 소개나 무허가 업체를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별도의 추가 금액들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오히려 업체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왜냐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랑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된 업체한테 확인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하셔라. 이게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꼭 본인이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좋은 업체라는 걸 확인하시고 사건 사고가 없다는 업체인 걸 확인하신 다음에 책임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업체에서 계약서를 쓰실 때 업체 비용이 있겠죠. 계약서상으로 추가로 어떤 부분은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숙사 비용, 어학당 비용, 혼인신고 서류 비용, 비자 서류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체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 비용은 추가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런 게 얼마 들 거예요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요청합니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신랑이 베트남에 가서 예쁜 신부를 만나셨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데이트를 하다가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셨어요. 그 무허가 업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오셨으니 차비 좀 줘라. 얼굴 뵀으니 누구 처갓집 식구들 차비를 좀 줘라. 이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이러면서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통혼례를 하실 때는 베트남에서 전통혼례 할 때는 대부분 1박 2일로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거기 음식 비용도 들 거고 웨딩 촬영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돈이 든단 말이에요. 폐물이라던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과도하게 부르는 거죠.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갑자기 1000만 원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한국에서 결혼해도 몇 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은 몸만 오면 되니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시다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1000만 원이 전부 다 신부 집으로 가면 괜찮죠. 어차피 처가 도와주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신부한테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뒤로 뭐 마담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들이 뭐 1000만 원 내가 받게 해줬으니까 300만 원은 나한테 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그것도 안 좋은 업체인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신부님들은 말을 못 해요. 왜냐? 이런 얘기 괜히 신랑한테 얘기했다가 그러면 나 이거 결혼 안 할래요 하면 또 신부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이제 신랑하고 완전 이제 부부가 이제 완전 가족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 쓱 얘기하죠. 신부가 오빠 사실은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신랑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업체들한테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왜 이렇게 했지? 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 업체하고 실제로 싸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무등록이니까. 예,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다행히도 무등록 무허가인데도 그나마 결혼이 진행이 되고 신부가 한국까지 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다행인 건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연락 두절이 되고 신부도 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관리를 하는 줄 몰랐거든요. 이런 그렇죠. 업체. 저도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허가 받고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저 같은 경우는 구청이죠. 구청에 주무관들이 와서 실사 점검을 하고 서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비용 예치금이 정확하게 계속 보존되고 있는지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뭐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이게 취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깐깐하게 보고 계시고 점점 서류 같은 거 점검하시는 거나 저희 홈페이지라던가 유튜브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왜냐면 혹시나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 감시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 혹시 운영하시면서 사명감 같은 거 있으십니까?
당연히 저도 이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게 1순위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커플을 좀 만든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 자녀가 좀 더 많이 태어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책임감과 사명감은 가지고 이 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한배 가정이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른 분들도 또 베트남에 좋은 신부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 업을 시작했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가정 방문을 가서 신랑 신부님들을 만나고 안 그래도 저희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경산 신랑님이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산부인과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임신 너무 초기라서 아기 집은 안 보인다. 하지만 임신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뿌듯하죠, 저는. 어찌됐든 저를 통해 소개를 받으셨고 저를 통해 결혼하셨고 그래서도 아기까지 가주셨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보면 저는 되게 뿌듯하고 사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제결혼, 베트남 결혼하신 분들은 신랑님들이 평균적으로 40대, 50대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30대가 많아졌지만 신부님들은 거의 다 20대세요. 대부분. 그러면 20대 신부님과 한국에 오시면 최소 1, 2년 안에는 대부분 임신을 하세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조금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 흔히 말하는 뭐 가출이든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신을 하시고 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시면은 제일 신랑이들이 걱정하시는 가출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님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이랑 유대관계 근데 이것도 있으세요. 신랑님마다 이제 성격 차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르는데요. 기본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안 오시면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싸웠다. 부부싸움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연락이 오세요. 무조건 좋을 수는 없어요. 이게 국제결혼이야.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도 많이 다투고요. 생각보다 베트남 신부님들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신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같이 살면서 본인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혹은 뭐 임신을 하고 이래야지만 정말로 이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남편이 들어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약간 뭐냐면 남자친구와 남편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가족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싫어한다는 신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베트남도 여러 명을 낳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뭐 1명, 2명 정도 수준만 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는 신부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무동력 업체 대표님은 이 업체들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정부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이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걸 검열을 하셔서 저희 정식 업체가 검열 당하는 것처럼 하셔서 최대한 잡아주면 좋은데 근절이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거주를 안 하세요. 뭐 베트남에 계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잡기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도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아예 근절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거나 두 번째는 신랑님들이 그런 분들한테 안 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록 업체를 통해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업체 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적인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결혼은 일생에 한 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업체를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꼭 법적인 등록 업체를 선택하셔서 본인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업체를 꼭 만나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으셨다 해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담만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상담을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